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위가 장인어른의 지팡이를 훔쳐갔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후 눈물과 배신,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날의 이야기에 같이 들어가 보시죠. 새벽 5시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첫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70대의 정만은 이 소리를 들으며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평생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낡은 한옥의 마루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논밭이 보입니다. 정만은 방 한편에 세워진 밤나무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하게 다른 이 지팡이는 정만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갑오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정만의 몸은 이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죠. 지팡이 끝부분에는 금빛으로 장식된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아내가 생전에 기르던 감나무가 서 있는데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죠. 정만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당에 쌓인 장작 더미를 정리합니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장작들이지만 혼자 사는 집에는 너무 많은 양이죠. 하지만 정만은 매년 습관처럼 같은 양의 장작을 준비합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전날 저녁에 남은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김치는 이웃집 할머니가 담가준 것이고 반찬은 마을 회관에서 나눠준 밑반찬들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식사를 마친 정만은 지팡이를 짚고 논으로 향합니다. 10월의 늦가을, 벼 수확은 이미 끝났지만 정만은 여전히 논을 돌아봅니다. 내년 농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논둑을 걸으며 배수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디를 보수해야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일들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정만 형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옆논에서 일하던 이웃 농부가 인사를 건넵니다. 마을에서 정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평생 남의 험담 한 번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든 도와주는 인품 때문이죠. 그래야죠. 농사꾼이 논을 안 볼 수는 없잖습니까? 정만은 온화한 미소로 답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진실합니다. 오후가 되자 정만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모여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죠. 정만은 주로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다. 가끔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도 하죠. 내가 가진 건 이 지팡이 하나뿐이구나. 그래도 이게 내 삶의 뿌리다. 집으로 돌아온 정만은 방에 앉아 지팡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세 자녀는 모두 서울과 부산으로 떠났고 명절이나 제사 때가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정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은 자신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만의 마음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 멀리서 울리는 기차 소리, 그리고 지팡이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나무 향기. 이 모든 것들이 정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정만에게는 평화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정만의 집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집안이 갑자기 부산해지기 시작했죠. 큰딸 영숙이가 남편 도영과 함께 시골로 내려온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정만은 며칠 전부터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마다 느끼는 설렘과 긴장감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잘 계셨어요? 영숙이 큰 소리로 인사하며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도연은 평소보다 얼굴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죠. 정만은 반가운 마음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영숙아, 자네도 고생했네. 길이 많이 막혔지? 정만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색이 느껴졌어요. 평소 밝고 활달했던 사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영숙이는 애써 밝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도연은 거의 말이 없었죠. 정만이 농사 이야기를 꺼내도 대답이 짧았고 술잔도 평소보다 자주 비웠습니다. 자네 무슨 일 있나? 안색이 좋지 않은데. 정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사실 요즘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식당 운영이 힘들어져서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숙이는 남편의 어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정만은 사위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다. 돈은 또 벌면 되는 거고. 정만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정만이 잠자리에 들고 난 후였습니다. 도연은 잠이 오지 않아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정만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만의 침대 옆에 세워진 밤나무 지팡이였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면서 지팡이 끝부분의 금빛 장식이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건 뭐지? 도연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현실과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죠. 지팡이의 금빛 장식은 도연에게 마치 구원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만과 함께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인어른, 그 지팡이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 정만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야. 벌써 100년은 좋게 넘었을 거야. 처음에는 그냥 나무 막대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꽤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 도연의 눈이 지팡이의 금빛 장식에 고정되었습니다. 혹시 갓 나가는 물건 아닌가요? 골동품 같기도 하고. 글쎄, 잘 모르겠다. 돈 되는 물건이라면 진작에 팔았겠지. 정만은 웃으며 답했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와 도연은 방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지 지팡이 봤어? 뭔가 특별해 보이던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건 아버지 보물이야. 평생 곁에 두고 사신 거잖아. 왜? 영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도연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 값나가는 골동품이라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도연의 이성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새벽 3시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도연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만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만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지팡이는 여전히 침대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지팡이를 향해 천천히 뻗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양심과 절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정만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손을 뻗어 지팡이를 찾으려 했지만 허공만 만져졌습니다. 정만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펴봤죠. 어제까지 분명히 침대 옆에 세워둔 지팡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정만은 중얼거리며 방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혹시 어젯밤 무의식 중에 다른 곳에 놓았나 싶어서 방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지팡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일어서려니 몸이 흔들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마루로 나온 정만은 거실과 부엌도 샅샅이 뒤져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때 영숙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헤매세요? 영숙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물었습니다. 영숙아, 혹시 내 지팡이 봤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구나. 정만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팡이요? 어제까지는 방에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영숙이도 함께 지팡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녀가 집안을 뒤지는 소리에 도연도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평소보다 조금 어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만은 도연을 바라보며 설명했죠. 자네, 혹시 내 지팡이 본 일 없나? 어디 갔는지 영 모르겠어. 정만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 지팡이요? 저는 못 봤는데요. 혹시 마당에 놓으신 건 아닌가요? 도연의 대답은 어색했지만 정만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당을 아무리 찾아도 지팡이는 없었습니다. 정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지팡이는 단순한 보행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족의 역사이자 정만에게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였거든요. 오전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이 지팡이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달려와 함께 찾아주겠다고 했고 마을 이장님도 직접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만 형님,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요?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만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죠. 이상하네. 정만 어르신 지팡이가 그냥 사라질 리는 없는데. 그러게 말이야.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 명절이라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있잖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정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어제 늦게 도착한 도연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가 어제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던데. 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사위가 장인 물건을 가져갈 리는 없지. 또 다른 사람이 반박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죠. 오후가 되자 정만은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의지해온 지팡이가 없으니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체온이 배어있는 그 지팡이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내가 평생 남욕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내 사위가 내 등을 치는구나. 정만은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연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영숙이는 아버지의 상심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도연은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정만은 지팡이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조용해진 후에도 정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팡이가 있던 자리를 계속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물려받은 보물을 지키지 못해서. 정만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 곳곳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만 어르신 지팡이 분명히 누가 가져간 거야. 서울서 온 사위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도연을 향한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영숙이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울로 먼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짐을 싸는 모습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영숙이는 남편의 사업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정만은 지팡이를 찾지 못한 상실감에 빠져 있어서 사위의 급작스러운 출발을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럼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지팡이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차에 오르는 그의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가방 안에는 정만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과 현실적인 절박함 사이에서 고민하던 도연은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만 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도연은 자신을 계속 합리화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도연은 곧바로 인사동의 한 골동품상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상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의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연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좋은 물건 가져오셨나요? 골동품상 김 사장이 환한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지팡이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서요. 김 사장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표정이었지만 지팡이 끝부분의 금빛 장식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확대경을 가져와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군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게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라고 들었는데요. 도연은 진실을 말했지만 김 사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심각해서 당황스러웠어요. 김 사장은 지팡이를 더욱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금빛 장식 부분에 새겨진 문양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 씨,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감히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문양, 이건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양식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물건 같아요.
이런 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문화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사장은 지팡이를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돌려주었어요.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실망과 동시에 더 큰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라고? 그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절망에 빠진 도연의 판단력은 더욱 흐려졌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곳에서는 거래가 가능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런 물건은 함부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라면 문화재청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김 사장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가게를 나선 후 인터넷으로 다른 골동품상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더 큰 거래가 가능한 곳, 까다롭지 않은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서울 외곽의 한 대형 골동품상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좀 더 상업적이고 절차가 간소한 곳으로 유명했어요. 사장은 중년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 생각이세요? 사장이 지팡이를 대충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 좀 해주세요. 도연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장이 지팡이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출처가 분명한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가족 유품이에요.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급의 물건은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더 큰 손님한테 소개해 드릴까요? 훨씬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을 텐데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 큰 손님이요? 네, 해외 컬렉터들 중에 이런 한국 문화재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가격도 국내보다 훨씬 좋고요. 사장의 말에 도연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호텔방에서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돈에 대한 욕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것만 팔면 모든 빚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장인어른도 나중에 이해해 주실 거야. 도연은 자신을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한편 시골 마을에서는 정만이 여전히 지팡이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정만에게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사위분이. 하지만 정만은 끝까지 도연을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도연은 마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영숙이는 서울에서 직장일이 있다며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엿보였죠. 해외 컬렉터와의 거래가 성사 직전이라는 골동품상 사장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도연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정만은 여전히 지팡이 없이 벽을 짚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자네 혼자 왔나? 영숙이는? 정만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저만 잠깐 인사차 내려왔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정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정만 형님, 잠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만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형님 지팡이건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들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장은 도연을 흘끗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이 당황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자네가 올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기더군.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장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만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래도 내 사위인데. 하지만 그때 마을 회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장이 급히 나가서 확인해 보니 마을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문화재청 조사관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뒤따라 경찰차도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혹시 정만 씨 댁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문화재청 조사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기 한옥집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문화재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서 조사차 왔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만의 집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만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차량들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설마 벌써 들켰나? 도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나? 정만이 도연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도연은 변명했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곧이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만이 문을 열자 문화재청 조사관과 경찰관들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문화재청 조사관 박민수입니다. 혹시 정만 씨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정만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골동품상에서 의심스러운 문화재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유물로 추정되는 지팡이에 대한 건인데요. 정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팡이요? 네, 혹시 최근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지팡이를 분실하신 적이 있나요? 정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조사관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혹시 실례지만 저분은? 경찰관이 도연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는 사위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는 도연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만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만의 눈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평생 믿고 살아온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자네가 가져간 건가? 정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돈이 급해서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비난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사위가 장인 물건을 훔치다니. 정만 어르신이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정만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가족이란 게 부끄럽구나. 정만의 말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관이 도연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도연은 마지막으로 정만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위의 배신으로 가족의 명예까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정만은 평생 쌓아온 마을에서의 신뢰와 존경이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도연이 경찰차에 실려가고 난 후 마을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정만은 집안에 혼자 남겨져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가족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만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누구와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문화재청 조사관 박민수가 다시 정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제는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박 조사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만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어르신의 지팡이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조사관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회수한 지팡이를 전문가들이 정밀 감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어요. 박 조사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만은 궁금한 듯 박 조사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지팡이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비밀통신 도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지팡이지만 내부에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박 조사관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팡이 끝부분의 금빛 장식 안에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명단과 자금 조달 경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만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께서... 네, 맞습니다. 어르신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 증거이자 당시 숨겨둔 독립자금의 위치를 가리키는 지도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에 정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죠.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박 조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팡이에 숨겨진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어르신 댁 근처 산에 독립운동 자금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내일 발굴팀이 와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어르신도 함께 참관하시겠어요? 박 조사관의 제안에 정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만은 잠들지 못하고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은 평범한 시골 농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였던 것이죠. 지팡이에 대한 할아버지의 각별한 애착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또 다른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 발굴팀, 역사학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왔어요. 어제까지 도연의 절도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마을이 갑자기 역사적 발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정만 어르신, 한 기자가 달려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가셨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정만은 당황스러웠지만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평생 농사꾼인 줄만 알았어요. 발굴팀은 지팡이에 표시된 위치를 바탕으로 뒷산의 특정 지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들어 지켜봤죠.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땅속에서 낡은 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발굴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함 안에는 일제강점기 때 사용되던 화폐와 금은보화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 문서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어요.
80년 넘게 땅속에 묻혀있던 역사의 보물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 조사관이 정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모든 발견이 어르신의 지팡이 덕분입니다. 어르신의 할아버지는 진정한 애국자셨어요. 정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할아버지의 숨겨진 삶이 이렇게 밝혀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그 소중한 지팡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소중한 유물인 줄 몰랐습니다. 정만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존경과 경외감이 담긴 눈빛으로 정만을 바라봤어요. 정만 어르신 댁이 독립운동가 집안이었네. 그러게 말이야. 어르신이 그냥 평범한 농부가 아니셨구나. 지팡이를 평생 소중히 간직하신 이유가 있었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발견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경북 시골 마을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알려졌죠. 정만은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도연에 대한 실망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관계자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진들이 참석했어요. 이날은 정만에게 지팡이를 공식적으로 돌려주고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만은 생전 처음 보는 대규모 행사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생 조용한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도연의 부재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숙이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구속된 충격과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으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정만이 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80년 만에 밝혀진 독립운동의 숨겨진 역사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정만 어르신의 할아버지께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만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발견의 시작점이 된 이 지팡이를 정만 어르신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장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만이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날만큼은 꼿꼿하게 걸었어요. 지팡이를 받아든 정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잃어버렸을 때의 절망감과 지금의 감격이 교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정만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회관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연이 경찰관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깊은 회개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남편을 보고 놀라며 일어섰죠. 경찰관이 귓속말로 설명했습니다. 문화재 발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임시로 석방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도연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관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정만과 눈이 마주치자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순간의 욕심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 몰랐습니다. 조상님의 소중한 가보를 조상님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유물을 욕심 때문에 훔친 것을 평생 후회하겠습니다. 회가 나니 조용해졌습니다. 정만은 지팡이를 짚고 도연을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전의 분노와 실망감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사위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자네. 정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가난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다. 정만의 말에 도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만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 덕분에 할아버지의 숨겨진 업적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것도 하늘의 뜻이 아닐까 싶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어요. 용서와 화해의 박수였습니다. 정만이 도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같으니 다시 시작해봐라.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정만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영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정만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국가 귀중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만 어르신께서 평생 소장하시다가 후에 국가에 기증해 주시면 독립기념관에 영구 전시될 것입니다. 정만은 지팡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그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회관 안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정만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어제까지 불쌍하게 여겼던 그가 이제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연은 다시 경찰서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정만의 용서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 출소하면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인사에 정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만은 오랜만에 지팡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팡이는 단순한 보행 도구가 아니었어요. 조상의 정신이 깃든 역사의 증인이자 가족의 화해를 이끌어낸 용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온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만의 집 앞에는 독립운동가 기념관이라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고 주말마다 역사 체험을 온 학생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정만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할아버지, 그 지팡이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서울에서 온 초등학생 한 명이 정만에게 졸라댔습니다. 정만은 웃으며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지팡이는 말이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며 지키신 보물이란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만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아버지의 정신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일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광객들이 모두 떠나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만은 지팡이를 짚고 논둑을 걸으며 올해 농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농사는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가 누군가와 함께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만이 자세히 보니
그 옆에는 많이 달라진 도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의 조급함이나 불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도연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출소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정만은 지팡이를 짚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자네 많이 달라졌구나. 건강해 보인다. 네, 교도소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장인어르신 이야기가 신문에 날 때마다 제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도연은 교도소에서 제빵 기술을 배웠다며 출소 후 작은 빵집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정과자가 만든 빵을 누가 사겠어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만들다 보니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정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역사 공부도 하고 어르신들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요. 정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도 있고요. 도연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도연의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만이 나서서 도연을 지지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이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마을 입구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만 할아버지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정만은 이름을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바꾸자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르신이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의 정신도 기릴 가치가 있어요. 마을 이장의 말에 정만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개관식 날 정만은 특별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평생 간직해온 이 지팡이를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복제품을 만들어 이 도서관에 전시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만은 지팡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단순한 나무 막대가 아니었다. 희생, 믿음, 그리고 우리 조상의 정신이었지. 그날 오후 정만은 지팡이 없이 논둑을 걸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휘청거렸지만 점점 균형을 잡을 수 있었어요. 70년 넘게 의지해온 지팡이가 없어도 그는 여전히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마을에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만은 집 마당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어요. 6개월 전 지팡이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 사위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할아버지의 숨겨진 역사 발견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팡이는 제대로 된 곳에 가게 되었고 후손들도 바른 길을 걷고 있어요. 정만이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영숙이와 도연이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영숙이가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르신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도연이 깊게 절하며 인사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진짜 내 사위가 된 것 같구나. 정만이 웃으며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정마는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지팡이가 있던 자리가 이제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았고 가족의 화해를 이뤄냈으며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정마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팡이는 이제 없었지만 그의 삶의 뿌리는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욕심은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진심과 희생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 스토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